반갑습니다. 매립역사문화TV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바쁜데 시청자분이 질문을 세 가지를 보내가지고 꼭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되는 만큼 여러분들께 또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이제 내용이 한반도 메뚜기 습격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오늘 빨리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삼국사기 이제 기록에 대한 이야기 또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암산 뭐 관련된 내용, 지진이 토암산인데 그런 관련된 내용하고 또 하나가 뭐 하더라? 메뚜기하고 이거하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되는데 왕건이네, 왕건. 저 사천성에 왕건 무덤이 있는데 그 왕건 무덤이 고려 왕건 무덤 아니냐? 왜 자꾸 이제 고려가 자꾸 지금 이렇게 한반도에 있다고 주장하느냐? 그런 쪽에 이제 질문해 왔는데 뭐 제가 뭐 다 합니까? 다 모르고요. 여러분들 아는 만큼 제가 이제 그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아는 내용 질문해 왔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나머지 모르는 부분 질문했으면 제가 모를 건데요. 메뚜기 부분이라든지 이제 지진 같은 거 지진 때는 어떻습니까? 지질학에 대해서 기본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삼국사기 기록을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대단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왕건 무덤에 대해서도 중국사를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중국사 모르면 동명이인이라는 왕건 동인이냐 아니면 동명이인이냐 왕건이 그러냐 그 가지고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중국의 왕건 기록하고 우리나라 왕건, 고려 왕건의 기록을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제 그거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자꾸 이제 저 음모론으로 빠지죠. 이제 했는데 중국에서 왜곡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이제 그거는 역사에서는 답이 없는 거고요. 음모론은 아무도 답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질문을 끝까지 좀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언제 또 날지 모르겠는데 시간 나는 만큼 제가 해가지고 뭐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아는 만큼 또 제가 드리는 답변이 정답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메뚜기 습격에 대해서 황충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한반도에 메뚜기 습격 없잖아요. 지금도 없는데 무슨 삼국 사기 기록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황충 피해 기록이 그리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바로 우리 지금 한반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는데 제가 아는 만큼 말씀드릴게요.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융합 고고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물론 이것도 지식 쪼가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황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누리라고 표현하죠. 현재 기록에서는 뭐냐 황충 아니면 누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면요 우리 역사에는 자 메뚜기도 여러분들 종류가 많습니다. 그죠? 메뚜기는 이동하지 않는 메뚜기도 있고 이동하는 메뚜기겠죠 보면요 그런 부분도 잘 알아야 되고요. 아니면 군집으로 이제 존재하느냐 아니면 어떻습니까? 따로 나는 영원히 나는 뭐냐 홀로다 솔로다 이렇게 주장하는 메뚜기 있죠. 그런 메뚜기들은 안 뭉치고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놉니다. 그 뭐 영화에 보면 너 뭐 혼자냐 하니까 나 아직까지 뭐 솔로라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황충현 여러분들 황충에 대해서 메뚜기에 대한 그런 습성도 잘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답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될 게 이제 메뚜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이동하는 메뚜기는 여러분들 이동성 메뚜기 때를 지어서 이동하는 것은 풀무치입니다. 여러분들 왼쪽 그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에 많이 보시는 하늘을 뒤덮고 어떻습니까? 뭐 완전 쑥대밭을 만드는 메뚜기,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쪽에 서식하는 메뚜기는 일명 사막 메뚜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입니다. 근데 보면 한국 풀무치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파랗다가 나중에 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비슷하게 변해갑니다. 자, 그래서 뭐 같은 메뚜기인데도 보면 어떻습니까? 사막 메뚜기냐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풀무기 메뚜기 이런 쪽에 약간 차이 있는데 내 모습을 보면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거는 그래도 푸른색을 띠다가 이제 전원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보면요. 자, 이런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이제 기록 보겠습니다. 백제 문흥왕 시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8월에 누리떼가 곡식을 얻었습니다. 여기 보면 황해라 나오죠 보면요. 누리떼가 곡식을 해치자 백성들이 굶주려 신라로 도망쳐간 자가 900호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어느 지역에 아마 이제 많이 어떻습니까? 아마 곡식을 집중타를 입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라로까지 도망갔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게 여기 규모로 보시면 이제 백제에서 누리떼 습격을 받아가지고 신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넘어간 도망쳐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규모는 좀 피해가 좀 큰 편이죠 보면요. 900호가 이제 갔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백제 문영왕 한번 볼까요? 백제 문영왕 씨가 언급을 하는데 백제 문영왕 여러분들 탄생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백제 문영왕 탄생지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보면요. 여러분들 백제 문희왕 탄신지는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어딥니까 보면 여러분들 바로 대마도 건너서 이끼섬 건너서 그 다음에 큐슈 쪽에 도달하기 전에 앞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가카라시마라고 저기서 이제 문희왕이 태어나가지고 이동하면서 일어나죠 보면요. 태어나가지고 저기서 이제 나중에 어떻습니까? 좀 자라가지고 이제 다시 한반도 백제 왕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보면 여러분들 저 배경 여러분 아시고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저기 탄생지 간판하고 다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백제 이제 왕족 후손들이 저기 가서 항상 제를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많이 안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일본 왕도 저기 어떻습니까? 저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천황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백제 문영왕 어떻습니까? 이 백제 왕족들도 보면 그쪽 관련된 사람들도 저기 가서 해마다 이제 저기서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자, 가카라시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기록 볼까요? 1566년에 강원도 간성에 황충이 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황흑색이다 색깔까지 다 나오고 누에만하다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죠. 조선시대 기록하고 앞에 고구려 백제 신라 기록의 황충 기록은 차이점이 뭐냐면 조선시대 때 기록에는 아주 자세하게 벌레가 어떤 모양인지까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식생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연구에 많이 되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통일 신라 고려 쭉 해가지고 어때요? 조선시대 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황충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조선시대 여러 기록에서 황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이제 연구하면서 많이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성의 황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과연 저기서 말하는 황충이 여러분들 대륙을 이동하는 황충이냐 이걸 봐야 되겠죠. 자, 자 이런 기록이 나와 있고 명종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숙종실록에 보시면 평안도 황충이 극심하여 발생하여 익어가는 보리와 밀을 비롯해 뭐 기장이라든지 이렇게 부드럽고 이연한 것을 거의 다 먹어치웠다 이런 쪽에 나와줘 보면요 백성들이 모두 울부짖고 있다 이런 기록이 숙종 5월 기록에 있습니다. 자, 숙종 45년 5월 그 다음에 상일기에서 이거 보신다면 이런 쪽 기록이 뭐냐면 삼국사에는 얼마만큼 기록되어 있느냐 서기 18년 신라에서 황충이 일어나는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신라에서 약 24회 그리고 백제의 5회 고구려의 8회 기록이 있습니다. 통일신라가 또 8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삼국사 기록에는 어떻습니까? 신라 24번, 백제 5회, 고구려 8번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많이 보시고 사람들이 의아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메뚜기 때 습격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아? 이렇게 많이 기록돼 있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또 아셔야 될 게 통일신라 기록 보시면 통일신라에는 8분의 기록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곤충의 세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이런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열었었죠. 고려사의 황충 때가 피해 기록이 있는데 한반도에는 황충으로 인한 피해가 전무했다. 너무 잦은 지진 발생 기록도 고려의 중심 지역이 한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해가지고 고려가 이제 중원 쪽에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요리 썼습니다. 한반도에서는 황충의 피해가 전혀 전무했다. 여러분들 전무했습니까? 어? 물론 고구려 백제 신라 기록하고 고려 기록에 이제 그런 거 거기 본다면 고려사에 없다고 나오겠죠 보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도 너무 잦은 지진 발생 기록 이것이 고려의 중심이 한반도가 아니라는 방정이었다. 그러면 고려가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진은 어떻습니까? 어디 여기는 한반도에는 지진이 많이 안 일어났다. 여러분들 요 자료도 지금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 지질학사를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 지질학사를 모르다 보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가 아니고 토암산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여러분들 중국의 지질학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질학을 가지고 그 중국의 역대 데이터를 싹 다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삼국사기 기록하고 비교를 해드리는 강의를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의 역사 볼까요? 중국의 이제 기후대를 보겠습니다. 메뚜기 떼가 자라나는 게 뭐 스텝 기후라고 많이 주장하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원래 중국은 뭐냐 상나라 시기까지 여러분들 황하까지가 어디가냐 코끼리가 자랐다는 지역입니다. 서식을 했던 지역이 상나라까지는
이제 황하까지라고 삐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자, 근데 춘추중국 시대 이후로 지금의 중국의 기후다가 지금의 기후대하고 이제 맞춰졌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때 여러분들 보신다면 메뚜기 때는 여러분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스텝 기후에서만 무조건 자라기 때문에 한반도가 스텝이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메뚜기가 올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많이 글을 쓰잖아요. 논리를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고려사에 여러분들 뭐냐? 고려사에 기록이 없다고요. 고려사에는 36번의 황충 피해 기록이 있습니다. 정보를 여러분들 아시려면 많이 아셔야 되겠죠.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문제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런 데이터베이스가 최근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만들어지면서 검색이 가능했지. 옛날에는 누가 고려사를 읽어보고 조선왕조실록 언제 읽어봅니까?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자료에 황충이라는 자료 좀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손 하나하나 떠들거리면서 못 하잖아요. 온라인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도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황충 기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논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이후에 뭐죠 보면요. 고려에도 36번이 나오고 통일신라에도 8번의 황충 기록이 나옵니다. 고려 때 어떻습니까? 피해가 없었다는 정보 자체가 잘못됐죠. 그죠? 아까 주장했던 분, 그 주장이 정보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려 때 뭐냐? 총 기록이 몇 번 나오냐? 38번이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들 도표 보시면 논문까지 발표됐습니다. 2021년 논문에 보시면 태조 17년부터 해가지고 공양왕 3년까지 황충에 대한 기록이 쭉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가 돼가지고 논문으로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고려에 38번의 이제 황충 기록이 등장하고 있고요. 조선왕조실록은 몇 번 등장할까요, 여러분들? 조선왕조실록은 261건입니다. 조금 더 물론 이제 더 이제 피해 뭐 황충이라 안 쓴 피해를 그런까지 연결은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일단은 황충으로까지 연결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건이 뭐냐면 261건의 어떻습니까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만 황충 기록이 나온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뭡니까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도 중요한 발상이지만은 또 그 이후로 통일신라, 고려, 조선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뭐냐?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까지가 전부 다 어때요? 한반도가 아니라는 쪽의 논리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조선 왕조실록 261건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 결과가 다 밝혀졌는데요. 여러분들 뭐 공부하는 분들 위해서 이제 제가 논문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연구된 논문요. 자, 261건의 황충 기록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또 언제까지 우리나라 역사에는 발생하느냐? 1930년대까지 어떻습니까? 30년에 황해도에서 황충이 대량 발생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한반도에는 황충이 올 수 없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놓였던 겁니다. 1930년에 우리나라 황해도에서 황충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왜 황충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그 다음에 조선시대까지 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많이 나올까? 이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 조선 왕조실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집중 연구하다 보니까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자, 이게 위에 보십시오. 세조 14년 기록에 보시면 경상도에 황충이 일었는데 그 모양이 매미와 같기도 하고 또는 모기와 같기도 하였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어때요? 이 황충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황충의 모습하고 틀리죠. 자, 그런 것처럼 또 이 밑에 보시면 충족실록 보시면 황충이 번식하여 꼭국식과 뿌려 잎을 먹으면서 뭐 제사에 쭉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황충의 습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식성 이야기. 이런 것을 어떠면 이게 과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동하면서 대륙에서 이동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떼거리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중국에서 넘어온 중국에 그려지는 황충이냐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이제 아주 자세한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보니까 황충의 실체에 대한 재논의가 이제 있었는데 보면요. 결론이 여러분들 2010년 논문입니다. 어떻게 드러났느냐? 자, 이거는 이제 이 논문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조선시대 왕조실록의 황충을 분석했지만 또 실제로 이거는 여기에 이 기록을 바탕으로 어때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다음 통일신라, 고려 사람들이 어떻게 황충을 바라봤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논문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216건의 이제 논문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곤충 학자들이 다 붙었죠. 곤충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그 기록 하나하나를 보면서 습성이라든지 식생 이걸 다 연구를 해가지고 결론을 딱 쳐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된 261건의 기사 중에 메뚜기 관련된 기록은 2건이랍니다. 그 나머지는 뭘까요 그러면요?
황충이라고 기록했지만도 황충에 기록했지만도 실제 황충은 메뚜기 기록은 2건이었고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볼까요? 보면요. 자, 뭐가입니까? 보면 멸강, 이제 곤충학자의 이야기 결론이 뭐냐? 멸강 나방 11건, 나방류 9건, 이화명 나방 2건, 풀무치 2건, 벼멸구 2건, 벼물 바구미 1건 이런 식으로 해갔대요. 보면요. 이제 실제로 결국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륙의 영화에서 보던 어떤 메뚜기 실체는 2건 정도만 그 메뚜기로 우리나라 풀무치 이동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것을 역사의 기록에는 뭐다 다 황충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자, 이런 논문이 계속 이 양반들뿐만 아니라 곤충학자들 뭐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다 결론 낸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장면 보시면 우리나라에 이제 황충이 피해가 없다고 지금까지 믿으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2014년 9월 해남 산이면 득코리가 메뚜기 때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황충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지금 배에 붙어 있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메뚜기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좀 붉게 보이죠? 보면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자, 이것이 떼지에 이동하는 바로 황충 풀무치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바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해남에서 발생한 바로 황충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자, 수십억 마리가 나타나 가지고 배를 습격했습니다. 자, 배를 습격했고요. 자, 이것이 오래전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 어느 지방에서 황충의 습격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달라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것이 2014년이니까 보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우리나라 일부 해남 지역이 습격을 받아가지고 저기에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농약 어떻습니까? 살포가 악성이 독성이 강한 거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잡았는데 보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시간 통해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황충이라는 것은 한반도에 절대로 올 수 없다 이런 거 이건 잘못된 정보였고요. 모든 우리나라 시대 때까지 기록상 기록을 본다면 황충의 기록은 다 나오는데 그 중에 진짜 황충으로 메뚜기 때 습격을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소수다. 조선시대 데이터를 분석이 끝났는데 이 데이터를 본다면 고구려백제 신라의 실제 기록에 황충이라 썼지만도 그 중에 진짜 메뚜기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프로냐?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자세한 기록은 없고 그냥 황충이라 써놨기 때문에. 하지만 조선시대 황충으로 기록한 261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게 뭐냐? 메뚜기가 아니라 다른 거였다는 겁니다. 비물구라든지. 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밝혀졌는데 참고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근에 우리나라 해남 지역까지 여러분들 바로 황충이 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뭐 이런 곤충 관련된 세계를 이야기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여러분들 지질학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이런 질문했던 거 그 2개가 더 남았습니다. 그 토암산의 지진 문제가 과연 그런데 우리나라엔 지진이 없잖아요. 이런 쪽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왕건에 대한 이야기, 사천성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여러분들 뭐 중국의 데이터라는 제가 그런 부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보시라고 들어보시라고요.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올려드리는 것은 그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 비난하고자 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이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 보다 보니까 자꾸 이게 의문점이 더 든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 유튜브 강의는 문제는 식민사학하고 그리고 이제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침탈에 대한 대항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많이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은 이제 여러분들 역사 공부 관심을 가지신 분들 접근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거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드립니다.